1967년 7월 8일, 이 소녀는 광동성 후저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3대째 농사짓고 있는 집안은 매일 힘든 농사일과 밭일을 하다가 하루가 갈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이 소녀는 어린 시절 종종 밥을 굶어 힘들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는 3명의 형제와 부모가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 자녀를 키우는 행복함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가면서 먹는 양도 많아지고 지출 비용도 갈수록 많아져 가장 혼자서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족이 같이 일을 해야 빠듯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과는 다르게 날이 갈수록 농사는 힘들었고 굶주린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려 살도 마르고 피부가 벗겨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명절 때 인근 동네에서 잔치라도 하는 날이라면 기웃거리다가 아버지가 건네주신 고기 몇 점을 먹고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그런 날을 제외하면 대부분 배춧국에 배를 채웠던 추억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동생과 집안에서 뛰어놀며 장난치다 집안 물건이 부서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생은 주방에 있던 달걀을 깨뜨리고 음식 재료를 바닥에 쏟는 사고를 쳤습니다. 야! 너 달걀 깨뜨렸어! 너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동생은 별일 아닌 듯 다시 형과 골목을 뛰어다니며 해가 질 때까지 놀았습니다. 그날 저녁 농사일을 마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무더위에 더위를 먹은 모습으로 거실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며 힘들게 일어섰습니다. 시원한 냉수를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난장판이 된 주방을 보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어떤 놈이냐? 힘없는 목소리로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놀고 있던 두 아들은 풀이 죽은 말투로 몰라요. 형이 부엌에서 놀다가 그랬나봐요. 등 돌리고 있던 아버지는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뒤돌아선 아버지가 거실 의자를 끌어당기며 두 아들을 부릅니다. 둘 다 이리 와봐. 풀이 죽은 두 아들은 아버지 앞에 가지런히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형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뒤 동생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됐다. 그래, 가서 놀아라. 두 아들은 혼날 것이 두려워 마음속으로 떨고 있었지만 너무 싱거운 저벌에 뒤돌아서 킥킥댔습니다. 거봐, 별거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다 이해한다니까.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성찬이도 옷 입어라. 아버지하고 같이 갈 곳이 있다. 동생은 형은 놔두고 본인만 데리고 나가는 것에 너무 신이 났습니다. 방에 남아있는 형을 향해 혓바닥을 길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동생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아버지와는 다르게 아버지 손을 잡은 동생은 폴짝폴짝 뛰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에 먹을 것을 잔뜩 사오셨고 아버지가 거실에 음식을 내려놓았지만 형은 왠지 기쁘지 않았습니다. 성찬이는요? 아버지는 음식을 거실 테이블에 놓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형은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지만 동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은 졸린 눈을 비비며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성찬이는 어제 안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일찍부터 일어나 피우던 담배를 안방 테이블, 재떨이에 담뱃재를 털고 있었습니다. 성찬이는 다른 집에 팔았다. 형은 하늘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그 형은 전소춘, 지금은 홍콩 유명 배우 천샤오춘이었습니다. 누구나 사진만 보면 알아볼 만큼 인류 배우였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을 나가자며 소춘에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소춘은 아버지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동생을 팔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깊이 들여 마시며 남은 가족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어쩔 수 없었다. 소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팔지 왜 동생을 팔았어요? 소춘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냐 아버지가 우리 둘을 앉혀놓고 한참을 바라봤던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쌓여있던 선택의 갈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3,000위안, 한화 390만 원에 팔았던 것입니다. 1980년 소춘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를 따라 홍콩으로 향했습니다. 3,000위에는 소춘의 가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홍콩 건설 현장의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몸도 약하고 아버지도 힘을 쓰지 못하자 소춘은 노동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 했습니다. 천변 포장마차 웨이터며 주방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16세 때 자리 잡게 된 미용실 미용사 일은 그럭저럭 적성에 맞았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던 중 아이돌 가수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복장과 대화를 듣는 순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소춘은 인근 댄스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힙합을 전문적으로 배운 소춘은 1985년 홍콩 방송국 TVB에서 백댄서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됩니다. 18세 청년의 타오르는 열정은 그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실했던 소춘을
지켜봤던 무대 감독은 소춘을 유명 가수 탄요리느 백댄서로 추천합니다. 그렇게 7년을 백댄서로 성실하게 일했던 소춘을 지켜봤던 그 당시 최절정의 가수 알란타의 눈에 띄게 됩니다. 알란타의 백댄서로 일하게 되면서 소춘은 급성장하게 됩니다. 알란타의 추천으로 소춘은 3인조 가수로 가수 길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1985년과 90년대 사이에 너무 많은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소춘의 존재는 잊혀져 갔습니다. (1993년) 25세의 소춘에게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연기에도 소질이 있던 소춘은 영화배우로 진출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당시 왕진 감독이 영화 영앤 댄저러스를 준비하던 중 유명 배우들에게 대본을 보여주며 섭외하려고 했으나 정상 배우들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고사했습니다. 섭외했던 주연 배우들과의 조율이 잘 안되자 우연한 기회에 이 영화의 주연으로 소춘에게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소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출연한 결과 이 영화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소춘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1995년 28세의 나이에 영화 골든 브랜치 앤 제이드 리브스와 나이트 9&5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소춘은 연문, 용호 삼림, 신투처병 등 출연한 영화마다 성공을 하자 홍콩 영화계의 정상에 섰습니다. (40년) 뒤 소춘은 방송을 출연했습니다. 그동안의 성장 과정과 성장기 그리고 영화계에서 살아남았던 피나는 노력의 시간들을 설명했습니다. 방송 중 소춘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동생을 찾기 위해 현상금 100억을 걸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도 동생 소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방송 중 펑펑 울며 그 당시에 아버지가 차라리 동생 대신 자신을 팔았으면 지금처럼 평생을 죄책감을 느끼며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울었습니다. 소춘은 아름다운 미모의 부인과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아버지가 혼자 돌아오셨던 그날의 기억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